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확인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참 종목 얘기하기가 민망한 좀 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의 피난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금리 인하 이제 빅스텝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자, 유한 양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OX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동그라미요. O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뭐 오늘 같은 날 종목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데 네. 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가 나빠서 주가가 지금 뭐 10%씩 이상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삼성전자가 망한 것도 아니고 유한양이 망한 것도 아닌데 이건 지금 전형적인 이제 심리에 의해서 매도를 부르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유한양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뭐 종가에 꼭 사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추세가 바뀌면 한번 사보시면 괜찮지 않나? 왜 그러냐면 결국 22일 날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22일 정도 되면 FDA에서 렉나자와 이제 리브리반트 관련된 병역요법에 대한 그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폐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 여부, 이거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네. 지금 보면 오늘 121선 터치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일단 유한양행은 그 22일 날 이벤트 그 외에도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22일 이벤트를 보고 지금 뭐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복병을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조금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쪽도 물론 돌아설 때 굉장히 빨리 돌아설 수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여전히 그쪽이랑 이제 뭐 이제 경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병은 항상 걸리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소식이 있으면 사실은 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이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전체 쓰나미가 와버리면 사실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내일 정도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내일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뭐가 반등을 빨리 할 것이냐. 저는 여전히 반도체랑 바이오가 제일 빨리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유한양의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랑 바이오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유한양행은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이슈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네. 기업 이슈가 어쨌든 앵나자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오늘 주가 하락은 사실은 뭐 유한양행에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뭐 지금 네. 서킷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설사 렉나자가 통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라면 한 번은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오늘의 이제 시장 분위기와 이 기업의 실적과는 지금 크게 이제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 역시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그동안 단단했던 금융주도 빠지고 있는데, 자, KB증권 KB금융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뭐 어떤 종가 베팅이라든지 종가 특징주를 말씀드리기 참 힘드네요. 예. 뭐 시장이 한 서킷이 나왔고 금융주도 한 8% 이상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르게. 다만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정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원래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든 어쨌든 내년까지 해가지고 한 1% 가까운 100pp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조금은 선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약간 부동산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온 것도 금리 인하에 어떤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배당이죠. 지금 주주 환원율 한 30%까지 그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이 배당의 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아직까지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르다, 너무 성급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완만한 경기 흐름 보여주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면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대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최근 한 3, 4개월 상승했었던 것을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만에 다 반납을 해놨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금융주도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관희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모든 의견을 좀 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금융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밸류업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배당 성향이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인 없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없는 대형주는 네. 금융주가 유일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사실은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일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대주주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 이슈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써도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모든 주주들이 좋아하겠죠. 예.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번 돈의 대부분을 뭐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더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결국엔 정부의 입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네. 4대 금융지주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중에 뭐 대장은 KB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고배당주로서의 매력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금융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4대 금융지주 사중의 토픽으로 또 KB금융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안 좋고요. 대표님들도 워낙 축축 처지시고 저희도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스튜디오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럼요, 예. 열심히 또 기운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니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 몫을 했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리네요. OX로 갈렸는데 이건희 대표님 예. 힘 좀 내세요. 뭐 근데 힘을 내고 싶은 저는 힘 많은데 네. 제가 너무 힘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맞아요. 오해하실까봐.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방송 한 10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참 오랜만에 겪는데 예. 사실은 이제 휴니들을 왜 제가 오를 들었냐면 뭐 이거를 꼭 사서 수익을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와중에도 뭐가 수익이 날까를 찾으시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까, 할까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공격하게 되면 한 번 더 뜨겠죠. 그 정도까지는 이제 뭐 일회성으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란이 지금 오늘 중으로 뭐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뤄진다 하더라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한 도발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이란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란이 직접 할지 아니면 헤즈볼라라든지 뭐 여러 이제 다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밤 안으로 결정이 한번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슈니드 관련해가지고 슈니드는 사실은 이스라엘, 이란, 뭐 레바논 관련해서 사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차, 지상군 위주의 전쟁이라면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이란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군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서로 간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휴니드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란에다가 현재 전파 방해 차단 장치를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대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좀 길게 간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이집트가 됐든 또 다른 중동 국가가 참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와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레바논은 지난주에 공격을 했고요. 이란이 지금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이면은 공격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슈가 나온다라면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슈가 소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오늘 하루는 X를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휴니드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지만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BL 바이오인데요. 개발 중인 이중항체 ABL 503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의견 들어주실까요? 자, 여기서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ABL 바이오 전혀 훼손된 건 없는데 지금 심리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박스권 이탈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매수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네. 하지만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5를 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32,000원 돌파했던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주봉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많이 빠져서 여기서 만약에 뭐 25,000~26,000원대에서 잘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 지금 갑자기 코로나 뭐 관련된 진단키트 중국도 네. 움직이긴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 비만 치료제 말고도 결국엔 ADC 관련된 그 표적항암제 이슈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생물 보안법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 추세도 깨지지 않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한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유한양행은 이제 8월달 이제 오늘 이제 8월 5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주 혹은 늦어도 3주 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빠질 때는 급락을 할 때는 좀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1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최근 고점 대비해서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흐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만 바이오를 매수하기에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은 좀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세를 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지금 반등을 준다라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낙폭 과대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5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오늘 하이닉스는 잘 버텨주었었습니다. 네. 그 아침 한 12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3에서 4% 정도 맞아요. 상당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사이드가 걸리고 또 서킷까지 걸리면서 낙폭을 좀 키워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니케이도 폭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미국 증시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15% 정도 추가로 한 10%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좀 시간외에서 프리마켓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버티지 못했다 생각했는데 저는 반도체 엔비디아 주만 관련된 설계 문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설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당장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좀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7월 달 수출입 동향도 보신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지난 1분기 겨우 흑자, 2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줬는데 갑자기 3분기 가서 적자 보여줄 가능성은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뭐 한 해는 20조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 10조로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또 적자를 보여주는 모습 또 그리고 다시 또 지금 또 대규모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변동폭도 내후년을 가서는 전 잦아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장중 저점 기준을 친다라면 고점 대비 저점이 40%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큰 대형 종목이 40% 하락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 보는 거고 다만 반등의 폭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V자로 다시 한번 20만 원을 갈지 아니면 한 18만 원, 뭐 19만 원 언저리 갔다가 다시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확답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일주일 뒤, 2주 뒤에는 2주 안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이 종목을 털어낼지 아니면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더 끌고 갈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하락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이 현물을 그러니까 1조 4천억 이상 매도하는 거는 오랜만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코스피에서. 물론 이제 코스닥은 또 오히려 5,300억을 사고 있는데 선물을 저는 중요시 보고 있는데 지금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들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하던 선물을 지금 마이너스 581억까지 줄였거든요. 예. 그 얘기는 다시 샀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제 한마디로 매도 친 거에 대한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일 아마 뭐 미국 시장이 빠져서 우리가 선반영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지금 뭐 중소형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나와야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내일 확인하셔서 뭐 또 보셔도 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종가에 뭐 딱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빠져도 되나? 다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특별한 위기가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은 충분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나 이러면 이제 패닉셀링에 동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내일 한번 더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는데요. 더불어서 묶어서 삼성전자 들고 계실 분들 워낙 사실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라는 별명이 있으니까요. 이분들도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똑같죠. 뭐 코멘트는 똑같은데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선물 플러스로 전환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재밌는 현상인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하루에 10% 빠지는 거를 보기 좀 힘들죠, 원래. 이렇게 보기 힘든 상황들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오늘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코로나 이후로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고 예,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지금 거의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200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 네. 근데 그때는 뭔가 있었죠, 거리가. 예. 지금은 그닥 그렇게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오히려 아까 이제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증시의 급락이 오히려 지금 심리를 되게 악화시켰다라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